중국이 총선에서 압승한 다카이치 사나이의 일본 총리의 중일 대화 입장을 일축하며 대만 개입 발언 철회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진정한 대화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합의를 준수하는 기초 위에서만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며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도 일본의 헌법 개정 움직임을 거론하며 전수방위 원칙을 깨고 재군사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하면서 중국은 미일 안보 공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대만 문제에서 미국을 대신해 중국을 더욱 압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공개 지지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현직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 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와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 중국이 이번 선거 결과가 미일 간 밀착 구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릴 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만 문제를 포함한 공동 안보 노선이 보다 분명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의 대중 전략에서 보다 전면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美日之间会走得更加紧密，因为随着中日的经济变冷甚至脱钩，那么美国的日本的军事扩张力量更强。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일본을 고립시키려 했던 중국은 이번 선거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SNS 계정 뉴탄치는 화무백일홍, 영광은 오래가지 않는다며 다카이치 총리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경고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我们也要正告日本执政当局，中国人民维护国家核心利益的决心坚定不移。 중국이 미일 정상회담을 전후해 동중국해와 대만 인근 해역에서 군사활동을 늘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시진핑 주석이 최근 미중 정상 통화에서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강조한 가운데 미국이 약 29조 원 규모의 대만 추가 무기 판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중 정상 외교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베이징의 사람뉴스TV 배삼진입니다. 총선 압승을 이끈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이제 평화헌법 개정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을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비핵 3원칙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장유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석 달 만에 중의원 해산이란 승부수를 띄운 일본 다카이치 총리. 높은 지지율과 팬덤급 인기에 힘입어 대승을 거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日本列島を強く豊かに働いて働いて働いて働いて働き抜かせていただきます。 수적 우세를 확보한 다카이치 총리는 안정적인 정권 기반 위에서 강한 일본 만들기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특히 주목받는 건 개헌론입니다. 일본 헌법 구조는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 금지를 규정하는데 자민당과 유신회는 이를 고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고자 합니다. 무력 공격 시 내각의 입법 권한을 집중시키는 긴급사태 조항 신설도 주요 개헌 구상으로 거론됩니다. 중의원과 달리 상원인 참의원은 여전히 여소야대 구도라 당장 개헌에 착수할 순 없지만 관련 논의엔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또 3대 안보 문서를 손질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국시로 삼아온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핵무기 반입 금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 걸로 알려졌고 더 강경 보수 성향인 유신회는 미국 핵무기를 일본에 배치하는 핵 공유 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これから作業が始まります。私の方から申し上げるような段階ではございません。 일본이 태평양 전쟁 종전 80여 년 만에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첫 발을 내디딘 상황.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치사 발언 이후 대립 관계인 중국 반발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한일 협력 기조는 그대로 이어질 거라는 게 중론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일본의 안보 정책 대수술에 대한 경계심이 고개를 들 수도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장효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일본 총선을 앞두고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를 공개 지지해 논란입니다. 동아시아 우방국의 선거 국면에 미국 정상이 직접 개입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일 일본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카이치 총리 지지를 공개 선언했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강력하고 현명한 지도자라고 치켜 세우며 연립여당에도 완전하고 전면적인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9일 백악관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다시 만나길 기대한다며 지난해 요코스카 기지에서 함께 찍은 사진도 올렸습니다. The cherished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s one of the most remarkable relationships in the entire world. Really, it's a foundation of peace and security in the Pacific.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등 자신과 친분 있는 우파 지도자들 선거에 관여해왔습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에게도 지지 서한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주요 7개국 G7 국가이자 동아시아 우방국 선거에 노골적으로 등판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지 표명은 무력 행사 가능 국가를 꿈꾸는 다카이치 총리의 개헌 공약과 맞물려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戦艦を使ってですね、そして武力の行使も伴うものであれば、これはどう考えても存立危機事態になりうるケースであると私は考えます。 현지 언론은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일본 유신의 연합이 과반을 훌쩍 넘겨 압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사격까지 더해지며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려는 이른바 보통 국가화 행보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 내 인공 다이아몬드 공장 건설을 포함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검토하며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강은나래입니다. 일본 중의원 선거가 오늘부터 공식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반 의석을 얻지 못하면 즉각 퇴진하겠다며 승부수를 띄웠는데요. 중국을 겨냥해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재차 시사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승부수로 꼽히는 일본 중의원 선거가 막을 올렸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내건 승리 기준은 열린여당 일본 유신회와 함께 과반석인 233석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즉각 퇴진하겠다는 결의도 다졌습니다. 維新で過半数が取れなかったら、私は即刻退陣することになりますので、歯を食いしばって頑張ってまいります。 이번 선거에선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중일 갈등이 핵심 쟁점으로 꼽힙니다. 정당들이 앞다퉈 안보 대책을 강조하는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는 또다시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하며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선거 토론회 방송에서 사태가 발생하면 대만에 있는 일본인과 미국인을 구하러 가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미군이 공격받았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미일 동맹이 무너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발언에 대해서는 일본이 군사 행동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중국 대사는 즉각 반발하며 국제규범을 위반한 발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高市的谬论粗暴干涉中国内政背弃日本作为战败国必须履行的国际义务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일본의 군사 개입이 아닌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속되는 중일 갈등에 악영향을 미쳐 선거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카이치 내각의 국정 운영을 가를 분수령으로 꼽히는 이번 선거는 12일간의 유세를 거쳐 다음 달 8일 투표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TV 김예린입니다. 지난주 한중 정상회담에서 판다 추가 대여 논의도 진행됐죠.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직접 요청하면서 대여 성사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일본의 대여 요구에 냉담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판다 추가 대여를 공식 요청한 이재명 대통령. 한중 관계가 협력적 우호적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시진핑 주석과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아이바오와 러바오, 쌍둥이 루이바오와 후이바오 등 판다 4마리가 있습니다. 푸공주로 사랑받았던 푸바오는 만 4세 전 중국으로 귀속되는 조건에 따라 지난해 4월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이언트 판다는 워싱턴 협약에 따라 상업 거래가 금지되고 해외로 반출된 개체와 그 새끼는 모두 중국 정부 소유입니다. 이에 따라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도 2027년 전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고 아이바오와 러바오 역시 임대 기간이 끝나는 2031년 반환됩니다. 韩中两国环境部门负责人在北京会面，就大熊猫租借问题展开磋商，并明确提出进一步深化合作。 일본의 경우 이달 말 쌍둥이 판다 샤오샤오와 레이레이가 반환되면 제로 판다 상황이 되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 이후 추가 논의는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중국은 자국에만 있는 자이언트 판다를 우호국에 대여하는 판다 외교를 이어왔습니다. 지난달 방중한 마크롱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프랑스에는 2027년 새 판다가 재임대될 예정입니다. 今后我们愿继续同包括日本在内的全球合作伙伴加强交流合作，共同为濒危物种保护做出贡献。 이번 이 대통령의 방중으로 한중 관계 개선에 물꼬가 터지면서 새 판다 임대 가능성은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일각에서는 푸바오 재송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 측에서는 이번 논의에서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남뉴스TV 배삼진입니다.